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낮춰지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제한이 완화된 첫날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이뤄진 가족 모임을 통해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타지를 방문했거나 타 지인과 만났다면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됩니다. 광주시는 위원들의 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학점을 인정받는 고등학교 독립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70여일 만에 완화 조치인 만큼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반겼는데요.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날 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9시쯤 광주 구시청 사거리. 전날까지만 해도 식당들은 하루 영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감 준비를 하던 시각이지만 이제는 가게마다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면서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방역수칙 완화 조치를 반겼습니다. 그전에 10시까지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다급하게 흘러갔는데 마음 아팠던 것이 오늘부터 영업 재개를 하면서 좀 뻥 뚫리고 시원한 기분입니다. 시민들도 기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을 오랜만에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오래 볼 수 있다는 장점? 그거 하나로도 애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독서실 등은 오는 28일까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유흥시설들도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모든 시설에서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지침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영업장의 책임을 더 강화했습니다. 느슨해진 분위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영업장에는 과태료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관리자 또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강화로 모두가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냈던 만큼 시민 스스로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설 연휴를 거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추가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는 있지만 의료 인력의 감염이나 가족 간 전파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선제적 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파견 간호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간호 인력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해당 병원에서 올해 두 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이번에 확진된 간호사는 설 연휴 하루 전에 고향인 순천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접촉한 2명도 진단 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나주에서는 시리아인 2명이 경기도에서 가족 모임을 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안에서는 고향을 방문했던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70대 부모 역시 확진자가 됐습니다. 의료 인력 감염과 가족 간 코로나 전파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에 따른 코로나 확산 여부는 2, 3주 정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타지를 방문했거나 또는 타 지역에서 오신 손님들을 만났거나 또 가족들끼리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 반드시 검사를 해주시고 정부의 코로나 접종 방침에 따른 광주시의 계획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집단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의 70% 이상 10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 18,000여 명에 대해서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 접종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이르면 6월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 9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북쪽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점심 무렵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1에서 3cm 안팎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늘 늦은 밤부터는 더 강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15cm가량,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길이 아주 미끄럽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바람도 다시 강해지면서 오늘 새벽 사이 해제됐던 강풍주의보도 다시 내려질 전망입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초속 18m 안팎, 그 밖에 내륙에서도 초속 최고 14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시개발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특정 인사가 계속 위촉된다거나 부결시킨 안건이 한 건도 없어 거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광주시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임기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쥔 권한은 막강합니다. 건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 행위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만 한 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운명이 이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단 한 건의 부결이 없었고 특정 인사들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적절성 논란이 일자 광주시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위촉 횟수를 3회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 제척하는데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의 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총 위촉 횟수 및 연임 가능 횟수를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심의 안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늘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시와 안건, 장소를 미리 공개해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가 해당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상임기획단을 구성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위원회, 그냥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그런 통과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됐던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공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한 유감을 표출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300명이 넘는 승객이 죽었는데 무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 이런 것이냐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윤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막은 행위인데다 편취 액수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석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목포시 의회에서 불거졌던 황제 접종 논란에 대해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시의원 4명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황제접종 의혹에 연루된 목포시 의원 4명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을 담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발간과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독립교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비록 선택 과목이고 선택한 학교도 한 개 학교에 그치고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독립교과로 운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5.18 교과서입니다. 5.18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등 22개 주제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 형식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또 세월호 유족과 영화 택시 운전사,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연대와 변화된 사회상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최초로 발간됐던 인정교과서가 보조 교재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교과서는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 가능해 공식 교과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의 시대 상황까지 반영해서 생각을 넓혀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까지 담아서 이번 교과서에 담게 됐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광주 상무고등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채택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5.18이 독립교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탐구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5.18을 선택한 2학년 40여 명은 올해 1년 동안 새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되고 성적은 내신에도 반영됩니다. 그 인정 도서에 근거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도 의지를 갖는다면 5.18 민주화운동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과 동시에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 편성된 새로운 5.18 인정 교과서. 비록 한 개 학교에서 출발하지만 5.18 교육의 전국화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민중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미얀마는 80년 5월 광주이고 미얀마 민중은 80년 5월 광주의 형제라며 강력한 연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잊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중들의 정당한 행동을 억압하고 있는 군부 쿠데타 세력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여수에서 100m가 넘어 보이는 관로와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이 관로를 설치하거나 땅굴을 굴착했다는 곳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 정체가 의문인데요. 이 관로 주변이 일제시대 해군기지로 활용됐다는 사실이 조명되면서 이 관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원이 몸을 숙여 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여수시 신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관로의 내부 모습입니다. 지름 1m 폭의 이 관로는 성인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40m가량 더 들어가자 사람이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부터는 넓은 땅굴 형태의 구조물이 70m가량 이어집니다. 알 수 없는 장비나 모래주머니 등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도 보입니다. 전체 약 110여 미터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관로는 여수시가 관리하는 하수관 지도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 하수관을 관리하는 여수시도 과거 땅 소유주였던 한화 측도 관로를 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문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에서도 이 관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한화 측에서도 이 관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건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이런 가운데 굴의 모습과 문헌을 참고했을 때
해당 관로가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해군기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기 해군 항공기지였죠. 약간 벽이 얕다고 얇은 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유류고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철문으로 닫혀져 있는 그 벙커는 아마 지휘소로 사용됐던 벙커가 아닌가. 누가 언제부터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관로와 지하 구조물들. 하지만 여수시 등 당국은 관로의 정체 규명과 사후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운영 실태를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강화되면서 실시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운영 실태 등 전반을 특정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588곳 중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등 118곳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금징어라 불릴 정도로 몸값이 오른 오징어 어획권을 놓고 정부와 어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금어기 동안 오징어로 수입을 올리던 근해자망 어민들은 정부가 어획량을 제한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기잡이 어선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구에 모였습니다. 금어기인 4월부터 8월까지 오징어로 수입을 충당해왔는데 정부가 지난달부터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 제도에 포함하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전국 250척의 근해자망 어선에 할당된 어획량 한도는 3,100여 톤, 어선 한 척에 12톤 꼴입니다. 할당량이 산나흘치 좋은 물량에 불과하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준비하고 나가려면 1억 5, 6천 원 드는데 그거 정부에서 해주지는 않고 우리 TS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 어민들을 사업하지 말고 아주.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어획량을 근거로 정해졌는데 근해자망 어선들의 오징어 잡이가 본격화된 지난해 어획고에 비하면 쿼터가 태부족이라는 겁니다. 반면 오징어를 부업으로 잡는 어민들의 어획권까지 충분히 보장하기엔 어자원 고갈 우려가 심각해졌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 자망은 어쨌든 그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어서 이제 이 총량 관리를 해줘야지만 전체적인 오징어 자원도 늘어나고요. 아니면 또 자원이 늘어났을 때는 또 확보받고 하기 때문에. 목포를 비롯해 여수, 제주, 통영에서도 시위에 나서는 등 유자망 어선의 반발은 더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조만간 위치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목포와 신안의 공동 유치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이 결정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가 유치를 선언했고 인천광역시도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최근 구성했습니다. 설립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7명으로 구성돼 한국섬진흥원 설립 위치와 세부 내용을 확정짓게 됩니다. 행안부는 조만간 설립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1회 섬의 날을 공동으로 유치했던 목포시와 신안군의 협력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이미 제1회 섬의 날 공동개최 합의문을 통해 목포시의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을 신안군의 국립섬박물관 유치를 합의했습니다. 목포시는 한국섬진흥원 부지로 사막도 구항운노조 일원을 제안하고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 섬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장성, 그리고 섬의 날 제정을 이끌어냈던 추진력, 그리고 도서문화연구원을 비롯한 섬 정책과 연구에 대한 풍부한 역량, 이런 것들이 섬진흥원이 성공할 수 있는. 섬의 날 제정과 한국섬진흥원 설립운동이 처음 시작된 섬의 관문인 목포시에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전남 서남권 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질소 산화물 생성을 억제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주는 친환경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광주시가 지원금을 줍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한 대당 20만 원, 저소득층은 한 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첫 해에는 보일러 900대가 교체됐고 지난해에는 8,200여 대, 올해에는 7,500여 대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영광을 이어주는 통합 시외버스 정류장이 현재의 영광통 간이 정류장에서 광주 송정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됩니다. 영광군은 오래된 영광통 간이버스 정류장을 폐쇄하고 송정역 앞에 새로 설치한 간이버스 정류장을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영광통 정류장에서 14회, 송정역 앞 정류장에서 3회 정차했던 전체 17회 시외버스 노선이 송정역 정류장 앞으로 통합됩니다.